안녕하세요. 댕규왕자입니다. 최근 제 채널과 블로그를 통해 주가 위치 분석 시스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는 시장이 어떤 패턴을 보일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교한 투자 매뉴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매뉴얼을 철저히 따를지 아니면 따르지 않을지는 온전히 투자자 본인의 자유입니다.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매뉴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계속해서 깊이 있게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주식 투자의 오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주가가 무섭게 오를 때는 함부로 고점을 판단하지 말라. 보통 추세를 추종하는 분들이 뼈처럼 새기는 조언입니다. 사실 저도 투자 초창기에는 정말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인간의 탐욕에는 끝이 없으니까 주가도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시장을 수십 년간 치열하게 연구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주가가 아무리 미친 듯이 치솟아도 물리적으로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한계치와 임계점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마음속 탐욕은 무한할지 몰라도 시장의 물리적인 한계, 즉 수급의 법칙으로 인해 그 탐욕에 강제로 제동이 걸리는 선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시세 분출 국면에서는 시가총액이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덩치가 커진 만큼 그 비대해진 주가를 띄우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야만 합니다. 그 거대한 에너지가 마침내 모조리 소진되는 지점, 거기가 바로 역사의 천정인 상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섹터의 성격을 냉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시장이 구조적인 성장 또는 구조적이라고 믿는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큰 테마 섹터가 있고, 단순한 이슈와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작은 테마 섹터가 있습니다. 큰 테마 섹터는 시세의 기간이 주로 2에서 3년이고, 작은 테마 섹터는 2에서 3개월이면 시세가 다 끝나버립니다. 주식 투자자라면 주가 위치는 알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저는 주가 위치를 단계별로 나누어 봅니다. 일반적인 주도주가 도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최종 천정을 상투라고 한다면 그 위로 터지는 광기의 시작을 대상투, 그리고 시장의 에너지가 물리적으로 더 이상 팽창할 수 없는 극점, 즉 진공 상태의 정점을 울트라 상투라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 주식시장의 역사에서 그 어떤 종목도 이 울트라 상투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단 한 종목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과거 데이터에서 예외가 단 0.1%도 없었다는 것은 앞으로 마주할 미래에도 똑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99.9%라는 의미입니다. 최근 성우전자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세 상승 국면에서 이 울트라 상투까지 도달하고 나니 2차 재상투조차 주지 못하고 시세가 그대로 끝나버렸습니다. 울트라 상투 권역에 들어왔다는 것은 수학적, 통계적으로 100% 꼭지란 뜻입니다. 시세 원리를 들여다보면 모든 종목의 천정과 고점이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체급이 훨씬 큰 삼성전자, 삼성전기, SK하이닉스도 울트라 상투까지 도달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 종목도 예외가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 이 상투권 이상부터는 이상적인 실적 분석이나 밸류에이션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기술이 세상을 바꾼다, 인류의 혁명이다 같은 거대한 내러티브가 시장 전체를 지배해야만 가능한 투기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PER 밸류에이션으로는 이 종목이 비싸다, 싸다 정도는 구별할 수 있겠지만 대중들이 미쳐서 날뛰는 이 광기의 영역은 절대로 잡아낼 수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로봇주인 SPG를 매도할 때도 솔직히 제 기준에서는 PER 88배면 엄청 비싸다, 적정 주가에 도달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전량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가가 광기를 타고 PER 197배까지 치솟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 밸류에이션을 넘어서는 저 광기의 끝자리를 완벽하게 포착할 수 있는
완벽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포착할 수 있는 나만의 개량적인 솔루션은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석한 것이 과거 주도주들을 전부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분석하고 통계를 내고 표준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 분석한 다음에 확률과 통계를 대입을 해서 만든 게 바로 지금의 주가 위치 분석 시스템입니다. 주가가 시세를 낼 때 무릎에서 어깨까지 올라가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영역입니다. 무릎에서 어깨까지 올라오는 시세 국면을 제외하고는 다 죽어있는 시세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보유는 바로 이 무릎에서 어깨까지 올라갈 때만 해주면 됩니다. 대다수의 주도주는 상투에서 마지막 운명을 맞이하게 되죠. 성우전자처럼 울트라 상투까지 뚫고 올라가는 종목은 고작 0.1%의 확률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일반적인 매도 원칙은 아주 명확합니다. 어깨에서부터 욕심을 버리고 분할 매도를 시작하게 되면 상투에 도달했을 때 미련 없이 전량 매도해서 확정 수익을 챙겨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평생 반복하면 되는 겁니다. 대상투나 울트라 상투를 친 종목들은 모든 에너지를 한 번에 쥐어짜서 불을 태웠기 때문에 주가가 나중에 다시 무릎까지 내려온다고 해도 그것은 절대 건강한 조정이라 볼 수 없습니다. 엔진이 통째로 망가진 시스템 붕괴로 보셔야 합니다. 상투친 종목이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싸다고 조정받았다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들이 다시 치고 올라오는 데는 수년, 심지어 수십 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혹독하고 긴 겨울잠의 세계로 진입하는 것이죠. 심지어 발목을 지나 지하 바닥까지도 주가가 열려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경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삼청당 제약처럼 상투를 치고 나서 무릎 라인까지 거래량을 동반하며 너무나도 빠르게 밀려버린 종목들이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이거 무릎까지 내려갔으니까 다시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하고 덥석 잡을 수도 있는데 상투를 찍고 내려오는 무릎은 진짜 무릎이 아니라 에너지가 완전히 소멸된 폐허의 자리일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진짜 투자는 바닥과 발목에서 긴 횡보를 끝내고 아래에서 위로 무릎을 뚫고 올라오는 턴어라운드 종목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상투 치고 내려오는 무릎에서는 진짜 무릎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오직 오랜 기간 소외되어 바닥을 기고 있을 때 이제 막 무릎을 통과하는 파릇파릇한 종목이 진짜 무릎 통과의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통과했다고 바로 어깨와 상투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1차 무릎을 통과하고 다시 빠지고 다시 무릎 아래로 살짝 내려왔다가 2차 무릎을 통과하고 다시 빠지고 3차 무릎을 통과하고 이러한 변동성을 거치고 투자자들을 힘들게 한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닥과 발목 자리에서는 위로 올라올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매수하지 않습니다. 언제 고개를 들지 모르기 때문에 기회비용 입장에서 기회비용이 크다는 문제가 있죠. 무릎을 통과하는 순간이 가성비가 가장 좋은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다. 그러나 그 무릎도 1차에서 바로 어깨, 상투까지 가기보다는 2차 무릎 통과, 3차 무릎 통과 이 정도 선에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점은 삼천당 제약은 상투에서 곧바로 무너진 반면 성우전자는 울트라 상투를 쳤는데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버틴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할까요? 주가를 끌어올린 명분의 실체가 얼마나 강력하냐의 차이일 수 있겠습니다. 로봇주인 로보티지는 역시 상투를 친 이후에도 쉽게 부러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명분의 실체가 시장에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상투까지 도달한 종목들 중에서 허리라인에서 기적적으로 지지를 받고 에너지를 다시 비축하여 쌍고점이 재상투를 치러 가는 확률은 전체 주도주 중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는 1차 상투를 치면 재상승 없이 그대로 하락 국면으로 직행을 합니다.
만약 각설이 패턴으로 운 좋게 2차 재상투까지 친 종목이 있다면 이제는 그 기업에 남아있는 모든 수급적인 에너지가 100% 소진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에코프로 등이 각설이 패턴으로 2차 고점까지 만든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이 각설이 패턴, 즉 죽다 살아나서 2차 상투를 치러가는 흐름을 잡아내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쉽게 하려면 애초에 이 각설이 패턴을 먹으려는 탐욕 자체를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1차 상투 이후 주가가 지지 라인까지 밀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주도권이 매수자에서 매도자로 완벽하게 넘어갔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꺾인다면 그것은 재상승의 신호가 아니라 대세 하락의 전조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꼭지 이후 주가가 일시적으로 낮아 보인다고 해서 기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때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과연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맞는지 항상 고민을 거듭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해서 보유를 한 다음에 매도하는 자리는 첫 시세입니다. 첫 시세. 이 첫 시세를 놓치지 않아야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설이 패턴 이후 재상승 2차 고점을 노리는 전략은 난이도가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올라올 때는 1차 시세 때는 무서워서 못 사다가 고점 치고 이제 내려올 때 이때 이제 각설이 패턴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대세 하락으로 들어가느냐 이때 많이들 이제 매수를 하시는데 그 자리는 철저하게 보유자들의 영역이고 목숨 걸고 리스크를 걸고 매수해야 되는 위험 구간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투자는 철저하게 냉정해야 하고 자기만의 원칙을 목숨처럼 지켜야 합니다. 제 원칙과 여러분의 원칙이 같지 않을 수도 있고 같아야 되는 것도 없습니다. 2023년 에코프로처럼 첫 번째 상투를 치고 다시 두 번째 상투까지 멋지게 치러 가는 종목은 시장 전체를 통틀어 정말 가뭄에 콩나듯 드문 케이스입니다. 대부분의 종목은 삼천당 제약처럼 고점 찍으면 가차없이 수직 낙하하는 게 주식시장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1차 상투가 왔을 때 내 물량을 미련 없이 정리하는 것은 설령 각설이 패턴으로 2023년 에코프로가 주가가 1차 고점 대비 2배 이상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결코 실패한 매매가 아닙니다. 시장에서 영원히 살아남기 위한 가장 현명한 생존 매매에 가까운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아는 확실한 확정 수익을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탐욕과 바꾸지 않겠다는 투자 철학인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굳이 난이도 높은 이 2차 상투 시세를 노리겠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주가가 허리나 허벅지 같은 주요 지지 라인 근처에서 거래량이 처참하게 줄어든 채로 횡보를 하고 있거나 어느 날 갑자기 거래량 강하게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와주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에코프로의 2023년 6월 7일 차트처럼 말이죠. 상투를 치고 내려올 때는 최소한 허리 라인은 지켜줘야 된다. 어깨를 치고 내려올 때는 허벅지 라인을 무조건 지지해 주어야 된다. 이런 원칙을 지켜야 되고 재상승의 에너지가 나오는지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지지할 허리 라인을 맥없이 이탈하여 흘러내린다면 주도 세력은 이미 다 떠나고 정보 없는 개인 투자자들끼리 아니면 그 정보가 이미 선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끼리 서로 물량을 주고받는 에너지가 소멸된 하락 국면으로 전환되었다고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로보티지의 차트 흐름이 정확히 이 조건을 만족시키며 하락 전환의 분기점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여기서 각설이 패턴을 만들어 낼까요? 아니면 대세 하락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이 될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재밌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상투 이후 대세 하락으로 꺾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긴 합니다. 물론 꺾이는 중에도 눈속임용 기술적 반등은 나오겠지만 말이죠.
이처럼 재상투를 노리는 투자는 엄청난 고난이도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매뉴얼에서는 안전한 분할 매도 전략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 매뉴얼에서는 지금 로보티즈는 매수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원칙을 세우고 있죠. 무릎에서 매수했다고 가정시 어깨에서 한 번, 상투에서 한 번, 그리고 상투치고 내려와 지지 라인을 이탈할 때 마지막으로 한 번을 파는 3분할 매도 전략이 있습니다. 반면 깔끔하게 어깨와 상투에서 모든 물량을 털어내는 2분할 매도나 1차 상투 전량 매도 원칙을 쓰면 재상투의 화려한 불꽃놀이는 놓칠지언정 고점에서 하락할 때 내 수익을 갉아먹히는 고통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투자자의 본인의 몫이죠. 주가 위치가 높아질수록 내 계좌의 비중을 유연하게 줄여나간다는 대원칙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계좌를 지키고 평생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확고한 투자 매뉴얼을 세팅하셔야 됩니다. 그 매뉴얼을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수 매뉴얼입니다. 주가가 오랜 바닥을 기어나와 발목을 거쳐 무릎을 통과할 때 시스템상의 매수 화살표를 확인하고 진입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나홀로 가는 종목이 아니라 같은 섹터의 친구들까지 함께 무릎을 동반 통과하는지 반드시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회사의 기술력, 경쟁력, 밸류에이션 등 기본적인 분석도 체크를 해야 되고 핵심 섹터의 주도주를 잡아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릎을 통과할 때는 섹터 내에서도 핵심 주도주가 명확히 보이지 않기는 합니다. 주도주는 실적, 수급, 차트, 주도주로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실적이 좋은 실적 주도주를 잡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수기에는 늦어도 허벅지를 통과하기 전까지만 허용이 되며 한 번 사면 어깨 이상까지 엉덩이를 무겁게 보유하는 것이 우리의 투자 원칙입니다. 둘째, 매도 매뉴얼입니다. 주가가 1차 상투인 어깨에 도달하면 내 물량의 70%는 과감하게 던져서 수익을 확보합니다. 그 후 주가가 멈추지 않고 곧바로 상투까지 도달하면 남은 물량을 전량 매도해서 이 게임을 끝내버립니다. 만약 어깨에서 70%를 팔았는데 주가가 조정을 받다가 허벅지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간다면 남은 물량을 그 자리에서 전량 매도합니다. 만약 이탈하지 않고 버티다가 각설이 패턴으로 2차 고점까지 만들어준다면 고맙게 생각하고 그 꼭대기에서 남은 물량을 전부 던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상투를 넘어 대상투, 울트라 상투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지라인을 이탈할 때 던지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험료를 낸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지라인은 살짝 깼다가 올라오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워렌 버핏은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라는 말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특히 시클리컬 산업이 많은 한국 주식에 더 잘 맞습니다. 상투를 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칼날 같은 무릎이 아니라 상승 사이클 초입에서 희망을 품고 올라오는 싱싱한 무릎, 여기서 사는 게 우리의 투자 전략입니다. 주식시장은 참 신기하게도 시장 전체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공포로 얼어붙어 있듯 현재 삼성전기처럼 언제나 상투권까지 올라오는 종목은 존재하기 마련이고 반대로 이제 막 무릎을 통과하려는 종목과 섹터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언론, 미디어, 증권사들은 항상 상투에 있는 종목들을 부각하고 기사를 내고 레포트를 쓰고 이런 경향이 많고 이제 막 무릎을 통과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나쁘다기보다는 이 업계의 생리가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수의 하락과 상승에 일비하며 공포에 질릴 필요가 없고 항상 상투에 있는 종목이 있고 무릎에 있는 종목이 있고 무릎 종목을 사서 어깨가 오면 팔고 다시 무릎 종목을 사고 어깨에서 팔고 이거를 평생 반복하겠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끊임없이 싱싱하고 저평가된 종목들로 계속 채워나가다 보면 당연히 실패하는 종목도 생기겠지만 전반적으로 꾸준하게 자산을 증식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무릎에서 어깨까지 올라오는 데는 테마 섹터처럼 다이렉트로 쏘는 종목도 있겠지만 대부분 흔들림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정당한 상승 사이클 구간 동안 엉덩이를 무겁게 깔고 앉아서 보유하는 것이 진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자의 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이 소외되어서 겨울잠을 자는 구간에서 무작정 들고 버티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적 성장을 바탕으로 시장이 그렇게 구조적 성장이라고 믿고 있거나 그러한 실적 섹터는 오랜 기간 멀리 갑니다. 모멘텀 내러티브로 움직이는 테마 섹터는 대개 3개월이면 상투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테마 섹터는 근데 빨리 도달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빨리 도달하는 종목들은 무릎에서 사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살려고 하면 분석을 하려고 하면 주가가 그냥 더 날아가기 때문에 이런 테마 섹터는 매분기 하나씩 1년에 최소 4개의 섹터 이상은 반드시 시장에 등장을 합니다. 수익을 빨리 많이 내겠다는 환상보다는 내 손실 리스크를 줄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반드시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는 종목들로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꽃밭을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세가 일단 출발을 하면 주가는 기업의 실적과 스토리, 내러티브를 아주 빠르게 선반영하면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기업이 역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는 바로 그날 주가는 정점을 찍고 하락으로 꺾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위치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호재가 넘쳐나도 주가가 도달할 수 있는 물리적 한계치인 울트라 상투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이 울트라 상투를 넘어선 종목은 제가 과거 데이터를 다 뽑아봐도 단 한 종목도 없었습니다. 과거에 한 종목도 없었다는 것은 미래에도 한 종목도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판다는 것은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에 더 잘 맞는 전략이고 전 세계 업황의 주기를 고스란히 타는 시클리컬, 즉 경기 민감주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주식에 더 잘 맞습니다. 한국 증시의 변동성이 유독 큰 이유도 바로 이 시클리컬 산업이 중심이기 때문이죠. 시클리컬은 실적이 나쁠 때 매수해서 실적이 좋을 때 매도해야 됩니다. 이 주가 위치 시스템이 바로 이럴 때 큰 도움이 되겠죠. 시클리컬 기업의 주가는 이익의 절대적인 크기를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익이 늘어나는 증가 속도를 보고 움직입니다. 전년 대비 이익이 분명히 증가했어요. 예를 들어서 100억이 120억이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130억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죠. 분명히 120억보다는 130억 더 늘었죠. 하지만 상승률로 봤을 때는 100억에서 120억이 된 것보다 120억에서 130억이 된 게 상승률이 떨어지죠. 이러면 주가는 여기를 피크아웃으로 보고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식 가치 투자를 책으로만 배우면 한국 시장에서는 이거 책이랑 잘 안 맞는데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실적이 매년 계속 좋아지는데 주가는 왜 떨어지나요? 아니 실적이 계속 떨어지는데 주가는 왜 상승하나요? 이 질문의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한국 시장의 독특한 시세 원리가 선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조선주도 그랬고 자동차주도 그랬습니다. 이번에 반도체주? 이번에는 다를까요? 한번 두고 보시죠. 대한민국 시장은 유독 트렌드에 민감하고 소외와 쏠림이 극단적으로 일어납니다. 최근에는 더 극단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쏠림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2023년 에코프로가 열풍일 때는 전 국민이 2차전지 박사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온 나라가 반도체 박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투권에 진입할 때마다 대중들은 언론과 함께 똑같은 목소리로 외칩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인공지능이라 다르다. 이거는 구조적 성장이다. 끝없이 갈 것이다. 하지만 지나간 역사를 복기해 보십시오. 당시의 상승 논리는 언제나 완벽했고 빈틈이 없었습니다. 일시적인 공급 부족으로 발생한 폭발적인 쇼티지 이익을 시장이 구조적 성장이다, 구조적 상승이다라고 착각하는 바로 그 순간 어김없이 역사의 대상투가 만들어졌습니다. 모두에게 상식이 되고 모두가 아는 호재가 되는 순간 주가는 이미 그 상식을 전부 선반영에 먹어치운 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눈으로 확인한 호재는 더 이상 호재가 아니며 반대로 내가 알고 있는 악재 역시 더 이상 악재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대한 경영자가 기업을 키워나가는 그 보폭과 투자자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 보폭은 시간차가 존재하고 타이밍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2021년 HMM의 사례를 보면 명확합니다. HMM은 컨테이너선 운임 폭등으로 무려 2022년 3분기까지 실적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가의 역사적 고점은 실적이 정점을 찍기 훨씬 전인 2021년 5월 말에 이미 나왔습니다. 적자에 얻어기던 기업이 갑자기 떼돈을 벌면 자본이라는 분모가 작은 상태에서 이익이라는 분자가 폭발하기 때문에 ROE가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집니다. 지금 SK하이닉스도 ROE가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똑같이 엄청난 돈을 벌면 어떻게 될까요? 벌어둔 돈 때문에 자본의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이익의 효율성을 뜻하는 ROE는 여차없이 꺾이기 시작을 합니다. 스마트머니는 실적의 절대적 수치가 최고치를 찍기 훨씬 전에 이 이익 효율성의 정점, 즉 ROE 피크 아웃을 본능적으로 포착하여 매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온 시장이 환호하는 대형 반도체 주도주들도 지금 당장의 실적은 눈에 부실 정도로 괜찮지만 냉정하게 데이터 측면에서 내년부터 ROE가 꺾이기 시작할 자리에 이미 도착을 해 있습니다. 이 효율성의 정점이 바로 올해 눈부신 호황기 속에서 조용히 지나가고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중들이 광기에 취해 꼭대기에서 춤을 추고 있을 때 우리는 냉정하게 매뉴얼을 펼쳐 들고 주가의 위치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판다. 이 단순하고 강력한 투자 대원칙은 다가올 미래에도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 생각을 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 원칙이 될 것입니다. 주도 섹터가 하늘 높이 상투를 잡고 불꽃놀이를 하고 있을 때 시장은 어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막 단단한 바닥을 딛고 무릎을 통과하는 위대한 새로운 주도주들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2023년 에코프로가 상투권에 있을 때 SK하이닉스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주가 위치도 무릎권에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이 위대한 순환이 영원히 반복되는 곳입니다. 화려한 소음에 귀를 닫고 데이터가 말해주는 냉정한 주가 위치에 집중하는 현명한 투자를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기준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